안녕하십니까. 기대하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북과학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장 유형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SCK 사업을 연계해서 혁신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운영하였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 발전 계획과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비전 2020을 비전 2025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관련된 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과 이전에 있던 특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사업이 고안되었고 운영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 전략별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의 혁신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교육혁신, 산학혁신, 기타혁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혁신 같은 경우는 교육 역량 강화와 학생 역량 강화, 산학혁신 같은 경우는 산학의 현장 학습이라든가 현장 실습을 강화 또는 취창업, 취업과 창업에 대한 관련된 얘기고요. 기타혁신은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 즉 교육을 통한 봉사라든가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혁신 사업을 들어오면서 핵심 성과 지표와 자율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 결과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 배경은요.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특성화 사업을 5년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우리 대학은 3류형을 하였는데요. 그 3류형 사업에 5년 동안 참여하였고 3차년부터는 저희가 최우수 대학으로서의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내어서 그 사업이 이제 그 대학의 어떤 발전에 큰 대학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이 이제 성장하기 위한 큰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거든요. 그 사업이 이제 성과가 있었고, 그 사업이 또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또 그 한계가 혁신지원 사업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으로 사업이 고안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여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또는 성과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수행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특성화 사업은 실제로는 크게 본다면은 NCS 기반의 현장 유신 교육 과정이 도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대학 같은 경우 대학이 그 이전에는 물론 나름 대학에 갖고 있는 교육의 목표라든가 비전, 목표, 교육 철학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지만 현장에 갖고 있는 특성을 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이제 현장 유신 교육 과정이 도입되었죠. 물론 이 안에는 현장 유신 교육 과정 안에는 NCS라고 하는 국가 직무 능력 체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대학에 맞는 것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였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NCS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그랬고, 통틀어서 우리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CS 기반 과목도 있고, 대학이 자체 개발한 현장 연결해서 현장에 있는 필요한 또는 현장에 계신 산업체 인사들이 참여해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그것들이 현장의 교수님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수업도 할 수 있는, 또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장 직무 교과목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현장과 밀착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그것이 돼서 정착이 됨에 따라서 5년 동안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대학의 이제 경쟁력이 취업률이라든가 유지 취업률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특성화 참여학과가 주로 보건계열이었습니다. 보건계열 학생들이 물론 취업이 잘 되긴 하는데요. 사업종에 비교했을 때 취업률 같은 경우는 한 15.2%, 그 다음에 유지 취업률 같은 경우는 5.1%에서 90% 이상
이렇게 해서 보건 계열이 타 대학에 비해서는 타 전 학과라든가에 비해서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이긴 한데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 대학에 비해서는 보건 계열이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취업률이 많이 높아졌고 또 유지 취업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화 사업이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경쟁력 있는 학과들이 좀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힘든 또는 가능성 있는 학과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보건학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참여 학과들이 여기에서 많은 지원에서 여기 사업에 지원해서 많이 혜택을 많이 못 보게 되었죠. 물론 전반적으로 학교 대학 전체가 변화가 있긴 하였지만 특성화 계열보다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죠. 경쟁력도.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경쟁도 많이 약화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학과 간 격차가 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들이 혁신 사업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도출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이 갖고 있는 또 고유의 특성 중에 하나가, 독립성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과정 운영인데요. NCS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 급격하게 도입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학교에 부담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있는 교직원, 특히 교수님들이라든가 대학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학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으나 이것들이 급격하게 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왔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렸긴 했겠지만, 오히려 대학이 갖고 있는 부담은 좀 많았다. 그래서 올해는 혁신 사업은 좀 자율성을 갖고 좀 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점, 즉 대학이 주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학과가 없이 골고루, 그 다음에 대학이 주도해서 대학의 교육과정 또는 대학 교육 정책에 대해서 주도하고, 그 다음에 그럼을 통해서 이제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일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갖고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화 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대학 내부에서는 우리 대학은 특성화 성과가 자체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우리 대학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이 되었고요. 또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전국 8개 거점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대학이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현장신 교육 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뭐 가이드북이라든가 사례집이라든가 또는 저희 대학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마련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대학과 타 대학들이 연결되어 운영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학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내 여건에 대한 자신감뿐만 있었지만은 대외 여건이 너무 불안정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취업이라는 입학 자원들이 많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의 지역 여건도 보면은 학생 입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들이 또 나이들도 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대단히 기업이라든가 산업체가 있는 곳이 아니고 작은 규모의 또는 소규모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서는 아주 고급 인력이 특정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고급 인력이 필요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융합 인재라고 했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서 나갈 수 있는 학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 그래서 다전공 형태의 전공을 좀 여러 가지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문성도 강화되지만 능력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학사 지도도 다전공이 가능한 트랙제라든가 그것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집중학계제라든가 이렇게 유연하게 교육 학사 구조를 바꿔
학사 구조를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역과 연계되어야 된다. 또 지역 사회와 지역 사회가 연계되어야 된다고 하는 뭐 이런 점. 그래서 입학 자원의 변화, 즉 입학 자원 연령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지역 요구에 의한 이 지역의 인재상이 하나의 특별한 고급화된 인력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것들을 대학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의 대학은 다전공이 가능한 형태의 학사제도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건 분석이 있었고, 이것들이 혁신 사업에 이제 반영이 되었고요. 이러한 지역적 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이 갖고 있는 중장기 발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이제 비전 2020이 2020년 마무리되고 2021년부터는 2025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 사업이 그 중간에 껴있고, 그것은 이제 기반으로 특성화 사업이 이제 비전 2025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25의 기반 확보 차원에서 2021년, 22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3년부터는 발전 및 확장을 위해서 수요 중심인 완전히 수요자 또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이제 확장하고, 대학이 오랫동안 지역에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선도 중심이 되고자 비전 2020이 만들어졌고요. 비전 2025에 대해 만들어짐에 따라서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목표라든가 인재상, 핵심 역량이 인재상은 3가지, 핵심 역량은 6가지. 이제 올해는 이렇게 운영되었고, 이제 인재상에 따른 핵심 역량을 많이 도출하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현재 이게 만들어질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비전 2025에 만들 때는 역량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지금 저희가 3년 운영해 보니까 역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직업에, 우리가 고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것들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래 중심 또는 직업 기초 중심의 핵심 역량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조정해서, 핵심 역량을 학생 성공 역량으로 이제 이후에 2주기 혁신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역량을 측정해서 역량이 측정되면 그에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 비정규 과정이 연계돼서 운영되는 이러한 체제로 혁신 사업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제 비전 2025가 대학 특성화의 보건 중심에서 복지, 그다음에 전 학과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연결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심인 이 지역과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유연한 학세제도를 도입해서 다전공이 가능한 학사 구조가 되도록, 그리고 현장지식 교육까지 운영되도록 하는 것들이 특성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큰 맥락이고요. 그것들이 비전 2025의 4가지 추진 전략으로 나오게 되고, 혁신 사업에서는 그것을 3가지로 연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계돼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 사업의 그 3가지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산학, 기타 혁신인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교육 이런 3가지 전략별 주요 내용이라든가 성과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육 혁신 전략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학생의 역량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고요. 그 투입 요인과 과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과 요인이라기보다는 투입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투입의 학생과 교수자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과정 요인은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교수학습의 과정이겠는데요. 2가지 과정을 갖다 우리는 교육 역량 지원과 학생 역량 지원이라고 하고요. 교육 역량 지원에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교수자 역량이라든가 학사제도 구축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고요. 학생 역량 같은 경우는 학생 성공센터가 만들어져서 학생의 대학에 들어와서 나갈 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자. 그래서 학생 역량 지원 이렇게 돼서 학습 쪽과 정규 비정규 그다음에 학습 쪽과 대학생활 안정 쪽에서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사회 적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학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라든가 또는 부전공이라든가 보수전공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학생영양 지원 강화고요. 교육영양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지역의 인재로서 공급하기, 지역의 인재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제도 도입을 하게 됐죠. 유연학기제라든가 유연학기제에 따른 집중학기제라든가 다동이 가능한 학습을 도입하게 됐고, 1차년도에는 그것들은 연구가 일어났고요. 2차년도에는 그것들이 실제로 운영이 되었고, 3차년도에는 이게 안정화돼서 학과 체계에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학생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대학이 지금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죠. 그전에는 들어와서 일정 부분 교육받고 나가면 되었는데 2년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학과의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2차년도에 이제 말미에 코로나가 오고 3차년도에 이러한 점들이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정착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다양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요자 중심의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학생들이 자기 진단을 해서 필요한 비교과라든가 교과에 대해서 역량에 맞추어서 듣게 되고, 자기가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하는, 어떻게 보면 셀프 스터디 코스, 즉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진로를 설계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려고 준비가 이루어졌고, 2차년도에 이것이 적용돼서 3차년도에 완성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이게 학생들하고 대학하고의 어떤 그 대학과 의도와는 다르게 정보가 좀, 대학의 정보가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제공되질 않아서 정착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은 2주기 이제 2022년부터죠. 교육 혁신 사업에 다시 반영될 때, 그때는 저희가 다시 학생들한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역량별로 저희 대학은 이제 정규 프로그램이라든가 비정규 교육과정이 개발이 돼서 운영되고, 매년 비정규 과정 같은 경우는 14개 이상씩 개발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14개씩이니까 벌써 3년 동안에 한 40개 이상, 50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5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학이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 학과가 주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과가 주도하고 대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대학이 주도하고 학과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은 주로 학과가 주도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만들어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수한 성과가 내는 것들은 대학이 전체로, 다른 타학과로 전체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혁신 지원 사업에서의 그 교육 혁신 전략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가 자기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그리고 대학은 그런 능력을 개발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전공이 가능한 이런 전공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나, 부전공, 복수전공, 단기과정, 자기경 과정, 그 다음에 타학과와 연계해서 전공을 전환할 수 있고, 또는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대학이 좀 다양하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기간이 정해진 기간뿐만 아니라 정해진 외에도, 그 다음에 그것이 혹시 정규가 안 되면 비정규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구축되었다는 게 교육 혁신적인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 혁신적인 1차년 실적은요, 우리 대학의 자전공이 가능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현장식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었는데, 14개 학과가 전부 다 지금은 주전공 트랙, 그 다음에 부전공 트랙,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부전공 트랙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10학점 이내의 부전공 트랙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직무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직무, 이제 부직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공 과정을 옛날에는 전공, 교양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트랙을 나눠서 주전공 트랙에서 학과에서 주요 전공과 아주 밀접한 핵심 교과는 주전공 트랙이라고 하고, 또 직무가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직무가 주전공 트랙에 들어가고, 학점도 제일 많겠죠. 그다음에 트랙, 부전공 트랙이라고 해서, 또는 이 트랙을 여러 가지 만들어주는데, 그 직무로 나눠지는데, 그 직무가 이제 작은 단위죠. 10학점 이내 단위로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이제 교육과정에 보여지게 되면요, 학생들은 자기가 이 과정에, 어떤 과정에
그 타 학과에 그 과정을 듣고 싶으면 그 들어오면 내가 이 과정을 들으면 자격증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 과정을 들으면 이 학과를 전과 왔을 때 이것들이 학점 인정하는 그리고 그래서 좀 타 학과의 수업도 자연스럽게 듣고 수업 뿐만 아니라 그 일정 부분 정해진 코스가 있어서 이수하게 되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또는 융합전공의 형태로 전공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뭐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전공이 가능한 즉 복수전공이 지금 이제 전문대학이 도입이 돼서 전문대학도 가능해져서요. 복수전공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융합전공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탁과가 아니더라도 탁과의 다른 직무를 연결했을 때 융합전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무를 여러 가지 다른 직무 예를 들자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정보하고 그다음에 그 원예죠. 이렇게 컴퓨터 능력하고 그다음에 정보 능력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농작물 원예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조리까지 더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과정, 직무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전공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증 수업이라고 그래서 방학 시작하면 바로 저희 대학은 2주에서 4주 대학 학과가 원하는 기간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학기 중에보다는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 과목이라든가 특정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1학년 1학기에는 아니지만 1학년 2학기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한번 놓고요. 2학년 1학기 때 한번 놓고 방학 때죠. 그래서 1학년 2학기에는 사실 학기가 2개입니다. 2학년 1학기에도 2개고. 그래서 주로 집중학기가 2개의 학기가 개설이 되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타전공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교수법이라든가 모형이 개발되고 교과목도 개발되고 있고 교사교육도 개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대학의 핵심 역량,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측정이 되고 진단되고 그것들이 매년 학생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기 교과라든가 비정기 교과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듣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학과에 또는 교수님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는 뭐 워크업이라든가 또는 뭐 그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져서 드리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쓰도록 써도 되고 또는 다르게 활용해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운영에서는 뭐 실제로는 학생들이 어떤 자기가 과 위에 딴 탁과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기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또 거기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지역 산업체에서는 대체 우리 학교에서 그런 과에서 어떤 학생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쌍방에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융합전공이라든가 교과목 운영에 대한 역량과 학생들이 역량에 대한 정보들을 교육과정이라든가 역량 정보들을 구축해서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꾸로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그래서 올려놔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학생들도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웹 서비스를 반영해놨고요. 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저희 대학이 물론 이제 원래는 저희는 특성화 사업 중간부터 코로나 있기 전 2년 전부터 원격 수업 체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혁신 사업들을 하면서 강화될 예정이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 학교 자연스럽게 비대면 체제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2000년도에는 비대면 수업의 현장성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또 자기도 학생력이 또 몰입할 수 있도록 VRC를 VRC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30년도는요. 그리고 그에 따른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작년 2000년도에는 간호학과 VR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장비만 있으시면
수업을 현장과 거의 유사한 형태 또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컨텐츠가 VR 컨텐츠가 개발되어 있고요. 올해는 3, 4년도에는 지금 간호학과가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매년 2개, 3개씩 개발하고 있고요. 대학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 대학은 2000년도부터 이것들이 도입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수학습도 학생들한테 교수법이라든지 학습법 가이드도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그 자료로서 만들어지는 뭐 원격 콘텐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들도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또 이런 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가이드북 같은 거 별도로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면 저희가 가서 충분히 LMS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학생, 나이가 어린 학생도 있지만요, 성인 학습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원격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신의 어떤 성과라고 보면요, 저희가 1차년도에는 간호학과에서 캠퍼스 리크루팅을 해가지고 115명 정도 참여했는데, 이 중에 80명이, 80 이상명이, 84명이 현장에서 취업이 돼가지고, 면접해가지고요, 성과로서는 84명이 거기서 취업이 약정이 되고, 실제로 합격이 된 성과를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는 저희가 호남권 전문대학 1위, 취업률 1위였습니다. 그리고 76.4% 1위였고요. 2020년도에는 74.5%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요. 전문대학에서는 못하는 한 3%, 그 다음에 전체 고등 일반대학 포함해서는 저희가 18% 정도, 한 7% 정도네요. 4, 5% 정도 좀 더 올라가는 4, 5%죠, 4, 5%. 이 정도 수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대학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의 대표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교육 수학습 역량 강화를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코칭도 하고, 평가도 교수자들도, 교수님들도 한테도, 역량을 측정해서 수업 역량, 뭐, 연구 역량, 상담 역량, 이렇게 다양하게 역량을 측정해 드려서 본인이 필요한, 교수학습에 필요한 능력 개발을 위한 그 진단 도구도 개발해 드리고요. 진단해 드리고, 그것에 따라 교수님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셔서 직무 연수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매체 지원 제작이라든가 또 교환 같은 거 제작 같은 경우 전부 다 원격 지원 센터에서 또 교육 역량 강화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가상현실 세계가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 교육에 이제 급속도로 또는 이제 안 쓸 수 없을 정도로 다가왔죠. 그건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VR 활용해서 다자간 협동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혼자서도 자율학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위생과가 대표적이고요. 치위생과 구조발사학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별도로 VR실에 가셔서 그 과정을 자기 리마인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또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플랫폼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촬영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수업에 현재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다자간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건 미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저희는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촬영실 별도가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촬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LMS를 제공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또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RC 프로그램인데요. R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이제 정기교육정도 있고 비정기과정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뭐 예를 들면 예체능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는, 뭐 참선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주로 비교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설계 프로그램을 해서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규나 비정규 과정을 이해하는, 스스로 선택해서 들게 하고요. 또한 학생들이 대학생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라든가
심리 상담이라든가 진단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학혁신인데요. 저희 대학은 3년 연속 창업 전문대학 창업 선고 1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취업, 창업 여러 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작년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업사관학교 해커톤, 대장간, 멘토링 다양한 걸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학과로서는 이제 취업 동아리, 창업 동아리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실무 중심 현장 시설에서 대학들이 전문대학이라면 다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것들은 전문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이 구축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정교화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현장에 있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대학에 와서 수업을 하고 또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수업 강화라고 그래서요. 이제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 실습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같은 경우는 4개 학과가 참여했고요. 이 과정은 학생들이 그냥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한테 설명도 들어보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쓰는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대학이 하고 있는 취창업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동아리 과정이라든가 산업적 실무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채용 설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셨더라도 저희가 취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요. 그 학생이 원하면 저희 대학에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그 산업차 연결해서 취업도 졸업 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차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올세 캠프라든가 창업 실무 과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차년도 같은 경우는 산학혁신 같은 경우는요, 지적재산 출원권이 7건, 상표 등록권이 4건이라고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혁신인데요. 기타혁신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과 네트워킹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지역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다양한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 만들기 해가지고 약 9개 학과 150명이 지역 주민 400명과 참여해서 그 당시 성과로서는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던 경우 있고요. 올해는 2차년도에는 기관장상을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가 온 다음에는 저희가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방역에 관련된 교육도 나가서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는 대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이 갖고 있는 여건들은 갖고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도 인프라 요인들을 갖다가 지역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혁신 전략별 주요 간단한 내용과 관련된 성과를 말씀드렸고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대학은 프로 전문 기술인 양성이라고 하는 인재상에 따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교육 목표를 따라서 혁신사업 3년 동안의 주요 성과라고 한다면 교육체제가 유연하게 바뀌었다는 것, 즉 다전공 교육체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제 완전히 구축 정착화되었다는 점.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또는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률, 대학의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고등직업기관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취업률 상위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 산업체와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든가 또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허가 22건, 그 다음에 출원이 10건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지역의 소규모 대학으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의 성과를 나눔으로써 농촌재능 나눔이라고 하는
대학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지역과 나눔으로써 2년 연속 기관장 상을 수상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4가지 성과 지표가 있는데요. 직업교육 지수와 산업협력 지수, 교육 네트워크 지수, 만족도 지수라고 하는 이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직업교육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장 수업, 현장 교육과정과 연결된 전공교육과정이죠. 융합교육과정과 연결된 교과목의 성취도, 학업 성취도죠. 학업 성취도 플러스 그 과목을 들은 학생의 취업률입니다. 이걸 두 개 포함해서 지수를 만든 건데요. 약 6% 정도, 시합 전에서 6% 올랐고요. 산업협력 지수는 자기가 취업했는데, 취업이 뭐냐면 현장 실습관 업체에 취업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약 한 18%.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실습 가는 그 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이 꽤 높이 한 18% 정도 올랐으니까 높게 올라갔다고 할 수 있고요. 교육 네트워크 지수는 사회봉사활동 이수인데요. 이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한 학생들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활동한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그걸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대학에 3년 동안 평균이거든요. 3년 동안 평균이 3년 동안 평균에서 올해 얼마나 올랐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3년 평균에서 올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약 한 9%, 3년 평균에서 9%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지표로서 보면은 교육 혁신 사업이 대학에 큰 영향을 주었고 성과도 나름 있었다고 보고요. 또 혁신 성과 지표 취업률도 1.7%, 중도 탈락률도 한 2.3% 감소했고요. 충원율은 한 0.8%. 지금 학생들이 정하기 어려운데, 혁신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든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학생들이 학교의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핵심 성과 지표도 나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차년도 2주기 혁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 이루어진 것들을 검증해서 강화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변경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업 효과성 검증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2차 2주기 혁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미 예견된 사항인데 대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역 중심의 대학이 되는 것도 맞고 직업교육 중심의 대학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역할이 대학 고등교육 직업교육의 역할은 산학 밀착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이제 먼저 가서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에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학에 필요한 교육과정, 즉 산업체,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점점 더 강화되고 그것들이 아예 밀착형, 즉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체의 어떤 인력 수요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맞춰놓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생학습 기반이라고 해서 학습자들이 이제 성인 자원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서는 산학 밀착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학습 기반의 교육과정도 별도로 운영하지 않겠냐고 하는 이러한 두 양 날개를 혁신 사업의 주요 테마로 잡고 가려고 조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